아, 아. 교화 정체성 확립 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정책연구소 전상현 교무입니다. 먼저 들어가면 원불교 교화의 이념은 교화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본질은 개교의 동기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 핵심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화의 특징적 방향을 대종사님께서는 서품 6장에, 그리고 교단에서는 교원에 담아서 교화단과 훈련으로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펴나가고 교화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평가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교화단과 훈련을 중심으로 한 원불교 교화 정체성의 이념을 교화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교단 제3대의 교정 정책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두 번째로 원불교 교화 정체성의 이념은 교화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세 번째, 원불교 교화 정체성의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교단의 교화 시스템 체계가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단 3대 정책에 대한 선행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요. 그의 바탕에서 2만 교화단 정책과 출가교화단 운영에 대한 것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서 추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화 시스템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하였습니다. 먼저 선행평가 검토에 앞서서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교단에 대한 큰 설계를 교단 제3대 설계, 그리고 교단 제3대 2회 설계, 교단 제3대 3회 설계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거를 통칭해서 교단 종합발전계획 또는 발전계획이라고 칭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정책을 이에 하부적인 과제들을 정책 과제, 그리고 이를 받아서 집행부서에서 정책을 개발한 사항들을 교정 정책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화의 특성으로 삼아 진행하였던 교단 발전을 도모했던 교화단과 훈련 관련된 교정 정책 일반을 교화 정체성 확립 정책이라고 개념을 잡고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교화단과 훈련 관련한 교단 종합발전 계획 교정 정책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대 설계와 3대 2회 설계, 그리고 3대 3회 설계, 교단 3대 전반에 걸쳐서 교화단과 훈련 관련한 교화 정체성 확립 정책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대 1회에서 시행된 교화 정체성 확립 정책을 살펴보면 3대 설계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교화 분과에서는 교화단 교화, 훈련 교화를 우리 원불교 교화의 특성으로 삼아 교화 패턴을 정착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고 연구 및 정책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교화단 교화와 훈련 교화를 우리 교화의 특성으로 삼는다, 특성화한다라는 이 부분이 교화의 정체성에 대한 그 개념을 담아서 교단 발전 계획을 설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체제 제도 분과에서는 수의단 교화단 연계에 대한 과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정책 실행으로는 원기 84년도에 교단 규정 개정이 시행되어서 교단 규정에 교화단 조항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단 교화단에 대한 체계를 잡아간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그 하위단에 대한 하위단 위에 단장단회, 항단의 그런 개념들이 성격이 불명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바로 3대 2회 초에 이어서 출가교화단 규정이 제정되고 그 같은 해 후반기에 교단교화단 규정이 제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가교화단 규정을 보면 그 교화단의 체계가 조단의 위계랄지 조단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단 교화단 규정을 보면 교화단의 개념이 최하위단 위주로 그 체계가 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명칭에 있어서도 교화단이라는 개념은 그 최하위단과 그 상위단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그런 개념인데, 최하위단을 교화단이라고 부르고 그 상위단은 단장단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단의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체계가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단 교화단 규정 자체에는 그 상위단인 단장단에 대한 그런 그 개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화단 체제에 관련된 주제가 3대 설계 시점에 계획되긴 했으나 이때 규정이 신설되고 개정되고 한 이후로는 3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과제가 포함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대 이후에서는 교단 교화단 이회 초에서는 그 훈련과 공부 중심의 그 교화 정체성 확립 정책이 시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교단 교화단 교재로 교화단 마음 공부 책자가 발행되었고요. 2회 초에. 그리고 단장 중앙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드러진 3대 2회 교화 정체성 정책으로 2만 교화단 단장 훈련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백년성업의 교화대분공 사업으로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그 목적은 교화의 정체성을 새로이 하고 그리고 단장 훈련을 통해서 교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95년에서 97년 3년간 327개 교당이 참여했고요. 제가 출가 포함해서 2,28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화단법의 원리상 그 단장의 훈련은 그 상위단 단장인 제가교화단의 경우는 교단 교무님이 항단장으로서 또는 교단 교화단 총단장으로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상으로는 맞으나, 우리의 그 역사적인 그런 한계로 인해서 교화단 체제로 우리가 교화가 그동안 되어지 못했던 그런 한계들로 그 출가교역자의 교화단 운영 역량에 있어서 편차가 크다는 그런 판단하에 중앙총부 주도하에 교화훈련부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기 98년 그러나 95년에서 97년까지 3년간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서 교육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반응들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 그런 실적들이 있었으나 98년 교정 교체 후에 그 교무님들 현장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힘듦, 그리고 교단 교무님들의 그 교육훈련 참여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그 단장 훈련의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교화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등의 그런 반응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이거는 추정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돼서 98년 교정 교체 후에는 훈련팀이 해체되고 인사관계 등으로 훈련팀이 해체되고 2만 교화단의 정책 동력은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3대 3의 교화 정체성 확립 정책도 2만 교화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는데요. 2만 교화단 정책은 95년부터 100년까지 목적이 되었고, 그 출가교역자의 그 교화단 운영 역량 미흡에 대한 그런 그 반응 평가의 바탕에서 98년부터 100년까지는 출가교역자 위주의 그런 교화단 운영 역량 교육을 실시하려고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온라인 운영 등으로 그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교육과 온라인에서의 교육을 연계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3대 3의 교화 정체성 확립 정책의 첫 번째 꼭지가 교화단 중심 교화로 2만 교화단 정책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정기상시 훈련 체제 정착을 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목표와 추진 개요들에 있어서 연결성들을 보면 그 각각의 정규훈련과 상시훈련 자체에 대한 그런 목표와 추진 개요는 있었으나 그 정기와 상시의 연계성에 관한 그런 목표 설정 및 집행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중심 법회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초기 교단의 법회 운영을 원형으로 삼아서 그 교화단 우리 교화의 법회의 전체성을 찾아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초기 교서 등의 그런 구찰 등을 통해서 볼 때 초기 교단의 예독을 참고해 보면 법회 그 초기 교단에서의 법회는 이제 예회와 단회를 들 수 있는데, 예회의 경우에는 현재 그 우리의 법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법회를 보면 그 예회를 보면 현재와 비슷하게 법설과 강연 위주의 숙식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회가 그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중심이라고 하면은 앞에 세 가지 조목 문답감정 해오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예회에서라기보다는 단회에서 진행되었던 것을 그런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찰해 볼 때 그 법회 자체를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중심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법회와 단회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재설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3회초 98, 100 교정에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교정 정책 역전 사업으로 포함되어서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교정 정책 역전 사업의 교화 정책성 확립 과제와 관련한 사항들은 포함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를 종합해 보면, 먼저 정책 설계 평가에 있어서 그 교당 교화단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 과제 설계 시 목표와 하위 추진 계획의 논리적 일관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중심 법회 운영에 대한 그 설계 재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들 수 있습니다. 교화 정체성과 교화 성과는 본말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 구성원들의 교화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현실적으로 그 교화단과 훈련을 교화 정체성으로 삼았던 그 교화 이념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어떤 그 정책의 집행과 그런 그 중단이나 지속 여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성과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만교화단 정책 가장 비중 있는 그 교화 정책성 확립 정책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만교화단 정책의 경우에 그 형성평가 그 과정에 있어서 형성평가와 프로그램 훈련을 받은 단장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한 반응 평가들은 있었으나, 실제로 우리가 교화 정체성을 새로이 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교화 성과에 있어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 영향 평가를 추가적으로 본평가에서는 실시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교단 그거의 효과성 검증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교화 현실 교화 체제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출가 교화단 관련 정책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3대 설계에 포함되었던 수의단 교화단 연계를 통해서 그 교화단 출가제가 교화단 규정들이 제정 또는 개정이 되고 체계를 잡았던 것을 볼 수 있었으나, 그 체계가 특히 교당 교화단 규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체계에 잡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2회 이후에 그러한 것에 대한 정비 등은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출가 교화단의 경우에는 그 체계가 비교적 잘 잡혔다고 생각이 됐으나
그 3대 이후 2회 이후의 그런 그 종합발전계획 정책 과제에 출가교화단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체계가 잘 잡혀서 그대로 잘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가교육자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출가교화단의 운영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추가 평가로 2만 교화단 정책 평가를 보겠습니다. 2만 교화단 단장 훈련 연도별 수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95년에는 예비 프로그램 평가가 진행돼서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에서 있으나 이때 프로그램이 완성되었고요. 96년도에 제일 많은 수가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97년도에도 상당수의 단장 중앙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료자는 2,283명이 수료한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평가 모형은 준실험 설계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그 효과를 검증할 때 그 양 집단과 동일한 집단 간의 정책의 실시 여부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달라지는가를 보고 실험 설계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2만 교화단 정책 진행의 경우에는 그 정책 참여 집단과 정책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의 어떤 동일성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표본수가 충분히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 두 집단 간의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통제를 통해서 공분상 분석이라는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서 보정 후에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으나 준실험 설계를 도입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책 참여 집단은 327개 교당이었고요. 미참여 교당은 245개 교당이었는데요. 이제 그 어떤 일반적인 그런 경향을 보기에는 부족한 교구와 그리고 결측치, 이상치들을 제거하고 최종 분석 대상 교당 수는 정책 참여 집단 324개 교당, 그리고 미참여 교당 162개 교당, 총 476개 교당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정책 참여 교당이 미참여 교당에 비해 교화단과 단장단이 더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 참여 교당이 미참여 교당에 대해 단장 수가 더 많이 진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 참여 교당이 미참여 교당에 비해서 법회 출석 수가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교화단의 활성화 비율입니다. 교화단회와 단장단회에 가는 경우에는 그 원기 94년도에 교당 운영 표준화 점검표가 도입이 돼서 교정 지도가 실시된 이후로 꾸준하게 지금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바탕에서 교화단의 활성화 비율을 먼저 그 추세를 보았는데요. 이 집단별 교화단회가 활성화된 교당 비율에 대한 지금 추세를 94년에서 103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 상에서 검은색은 정책에 참여한 집단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회색선은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 집단이 비교적 교화단의 활성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미참여 집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미참여 집단이 낮은 수준이지만 94년부터 103년까지 그 흐름을 보면 이 추세의 기울기를 보면 그 정책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기울기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의미하게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조 교화단 정책이 교화단의 활성화에 대해 있어서 어떤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장단의 활성화 비율입니다. 마찬가지로 짙은 검은색 점들과 선은 정책 참여 집단, 그리고 회색 선은 미참여 집단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전반적으로 앞에 보여드렸던
교화단의 활성화 비율에 비해서 단장단의 활성화 비율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세를 보면 정책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공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고, 이 기울기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한교화단 정책이 단장단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보이는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단장수 변화를 보았습니다.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초기 조건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책 참여 집단의 경우에는 평균 법회 출석수 그리고 단장수, 평균 교합비 지출에 비해서 교합비 지출에서 정책 참여 집단이 미참여 집단보다 규모가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정을 한 후에 평가를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단장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기 94년도 2,947명에서 97년 3,389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때가 임한교화단 양성정책의 그 마지막 제가 교도 훈련에 있어서 마지막 이때 정점을 찍고, 그때 98년 이후로는 점차 감소되는 그런 추세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장수 변화율을 정책 참여 집단은 짙은 검은색으로, 미참여 집단은 회색으로 나타낸 그림인데, 이 그림은 자료집에는 나오지 않는데 추가적으로 분석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세선으로 보면 94년에서 97년까지는 분명히 기울기가 정책 참여 집단 짙은 검은색이 옅은 회색 비참여 집단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04년부터 103년까지 평균을 내보면 짙은 색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그 선과 그 미참여 집단 회색 지그재그로 가는 그 선의 추세선을 비교해 보면은 정책 참여 집단이 미참여 집단에 비해서 기울기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정책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그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94년도 기준 단장수를 기준으로 통계적인 통제를 통해서 비교해 본 결과 정책 참여 집단이 미참여 집단에서 단기 94년부터 97년까지의 단장수 변화율에 있어서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정책 참여 집단이 미참여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단기 정책 임한교화단 정책에 있어서 단장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에 있어서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그 정책의 효과와 그리고 교단 앞에 말씀드렸던 교단 규모의 그런 차이 효과가 있는 것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단기 효과의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70% 그리고 규모 차이의 효과가 30%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장기 효과에 있어서는 정책 효과가 34% 그리고 규모 차이 효과가 65% 6% 이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단기에 있어서 정책 효과가 더 크고 장기로 갈수록 정책 효과는 미흡해지는 걸 볼 수 있었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회 출석수 변화율 비교입니다. 94년부터 103년까지 전반적인 교단 합계 일반 법회 출석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정책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은색 선이 정책 참여 집단, 회색 선이 미참여 집단의 그 교화 성적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은 그 법회 출석수 자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9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에 얼마나 법회 출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 정책 참여 집단이 미참여 집단에 비해서 교화가 하락하는 그 현상이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7년을 기준으로 보면
정책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약 6%의 차이가 나고요. 103년도에 약 13%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전부 다 정책 효과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단기 효과가, 정책 효과는 그 차이 부분의 58% 정도, 그리고 규모 차이 효과가 43%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장기 효과에 있어서는 정책 효과가 15%, 규모 차이 효과가 85%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또 추가적인 발견이었는데, 단기 효과에 있어서는 규모 차이의 교무수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장기 효과에 있어서는 평균 그 규모 차이의 효과가 평균 단장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화 성장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교무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교당의 단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도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출가교화당 운영평가입니다. 원기 94년도 101명이 참여했고, 원기 105년도 올해 607명이 참여한 출가교화단 관련한 의식조사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와 같고요. 이에 대해서 출가교화단에 대한 의식을 9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지금 그 질문은 리커드 스케일로 매우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 사이를 5단계로 나눴는데, 보통이다를 0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가 1, 매우 그렇다가 2, 그렇지 않다가 마이너스 1, 매우 그렇지 않다가 마이너스 2로 봐서 그 점수들의 가중평균을 구한 값을 지수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뻗은 그 막대 그래프는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고요, 왼쪽으로 뻗은 것은 부정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 질문지 순서가 이렇게는 되지 않았으나 그 순서에 따라서 다시 정렬을 한 부분인데, 첫 번째 문항은 출가교화단 활성화가 대종사님이야 선지님들의 유업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출가교화단에 대한 이념을 묻는 질문이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94, 105년 공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94년에 비해서 105년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여전히 높긴 하지만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문항부터 6번 문항까지는 그 현재 교화당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항, 출가교화단을 통해서 재가교화단 운영을 기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94년, 105년 공이 매우 낮은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회에서 문답감정 공부에 만족한다 역시 부정적이었고요. 다만 단회를 통해 의견 제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이 많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출가교화단 운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가교화단에 대한 요구 예상이 그 다음 7, 8, 9번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보통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단장 중앙 단원의 훈련이 강화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 그리고 출가교화단과 교구지구 조직은 효율적으로 일원에 대해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으나, 약간 105년에 지금 유의미하게 줄어든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상의 그 평가 분석 결과를 바탕해서 5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출가교육자 교화당 운영 역량 제고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문제점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 교화단 교당 운영 표준화 점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교화단의 운영과 단장단의 운영을 살펴보았을 때, 최하위 단의 교화단의 운영에 비해서 단장단회가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장단의 단장은 교무님으로서 그 사항도 중요한데, 이 단장단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교무님들의 그런 그
직접적인 단장단을 대상으로 한 교화단 운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가교화자 의식조사에서 출가교화단 회의 재가교화단 운영 역량 기능이 미흡하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교당 최말단 교단교화단에는 단장님들의 역량에 달려 있고, 그 단장님들의 역량은 단장단의 훈련 내실화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장단의 훈련 내실화는 출가교역자 교무님들의 교화단 운영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출가교역자 교무님들의 교화단 운영 현 시점에서 운영 역량의 제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거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둘째, 출가교화단의 상시훈련 기능 강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장단회가 취약하다는 점과 그 출가교역자 의식조사에서 교화단의 문답감정 기능이 약하다는 부분은 현재 출가교화단의 상시훈련 기능이 약하다는 그런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출가교역자의 교화단 운영 역량이 교화단의 내실화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해를 위해서는 역량 제고의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그 체제에 있어서도 조단의 방식 등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수의단의 사무처에서 항단장님들과 논의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조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 예비교무 교육에 있어서 교화단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교화단 조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의 창안에서 항단장님들이 항단의 주요 요인들 각 단장님이 되실 그런 분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런 조단이 단원들의 조합을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기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무출신 훈련과 상시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출가교화단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도 출가교화단은 상시훈련은 수의단의 사무처에서 관장하고 소관부서이고 전무출신 훈련에 있어서는 중앙중도훈련원이 소관부서인데 이 두 부서 기관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조 역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중심 법회 운영의 제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에 대한 중심 법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 방향을 법회와 단회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당교화단 체제 정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조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특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교당 규정에 있어서 24조 7항에 보면 단장단회를 그 명칭에 있어서도 단장단회라고 하지 않고 단장단회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장단회를 상위단을 공부조직이 아니라 사업조직으로 운영하는 듯한 그런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의생 집행 결정과 집행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만교화단 정책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그 당시 나름대로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겠으나 그 비용이나 그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효과에 있어서도 같이 평가가 진행돼서 그런 의사결정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만교화단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로 여전히 그런 교화 프로그램과 컨텐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과 그 교화단 큰 학교로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광 디지털대학교 등을 같이 활용해서 그 교화단 교육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